봄이 오는 속도에 맞춰 많은 가드너분들, 정원 바닷길 정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아직 바닥 정비가 안 된 구역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를 맞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하기 전에 정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요. 겨울 정원 풍경이 예뻐서 사진에 담으려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판석길 위를 밟는 순간 쑥 미끄러지면서 두 발은 허공으로 붕 뜨고 엉덩이와 허리는 흙바닥으로 풀썩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블랙아이스가 생긴 판석길을 모르고 밟아서 미끄러져 버린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지는 않았지만 며칠 온몸이 쑤시고 아팠었어요. 더 길게 미끄러지거나 돌바닥에 몸을 부딪혔더라면 아마도 더 크게 다쳤을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에 정원의 일부 바닥을 판석으로 깐다면서 판석을 사다 놓고 어디가 좋을지를 고민하면서 그냥 대충 놓아만 두었었는데요. 비탈진 곳도 아닌 곳에 평평하게 깔아두었었는데 판석길이 블랙아이스가 생겼을 때 그렇게 치명적으로 위험할지는 정말 몰랐어요. 판석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한 사건이었고 정원 바닥재 소재를 고를 때 안전한지를 꼭 1순위로 고려해보고 적절하게 시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정원에는 잔디, 벽돌, 시멘, 흙바닥과 아직 제대로 깔지는 않았지만 현무암 판석 바닥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소재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무암 판석길은 아마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정원 바닥 소재 같은데요. 이번에 그렇게 넘어지고 나니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현무암 판석길이 정말 많으니까 꼭 조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판석길 함부로 걷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놓았습니다. 평지에 깔아놓은 판석도 겨울철이나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는 철에는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으니 비탈길에는 제 생각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지나 비탈 혹은 계단에 이미 판석이 시공이 돼 있다면 주위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미끄러울 수 있을 때에는 다른 길을 사용하거나 아주 조심하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개인 정원의 경우는 가족 등 몇 사람만 사용하니 미리 알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원이 아닌 상업 공간에 현무암 판석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현무암 판석이 겨울철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미리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시공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벽돌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작년에 벽돌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사용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시공을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곳에 잔디를 깔고 싶었는데 길 양쪽이 꽃밭이다 보니 경계의 잔디 관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벽돌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벽돌 사이사이에는 모래와 교사로 채웠습니다. 아직 1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틈에서 풀은 거의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풀이 올라올 것 같은데 풀이 자연스레 살짝 있는 것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작년 장마철에 비가 정말 너무 많이 오다 보니 군데군데 이끼가 생겼고 그 부분은 미끄러워서 조금 위험했었는데요. 어떤 분이 고압 분무기로 세척을 하면 깨끗하게 없어진다고 조언을 주셨지만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틈에 채운 모래까지 다 씻겨 나갈까봐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나고 마르고 겨울철에 얼었다 말랐다 하다 보니 어느새 이끼는 거의 벗겨졌더라고요. 장마 때 폭우로 틈에 모래도 살짝 쓸려 나갔는데 풀 나는 것도 좀 억제할 겸 봄에 깨끗한 모래로 조금 채워주려고 해요. 이번에 블랙아이스가 생겼을 때 너무 놀라서 벽돌길과 시멘길에도 와서 얼마나 미끄러운지 발로 밟아보았었는데요. 판석길보다는 벽돌길이 덜 미끄러웠고 시멘길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덜 미끄러웠습니다. 다음은 잔디 바닥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경험해 본 것이 잔디 바닥입니다. 잔디 바닥은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데 제 생각에는 성격 차이로 인한 호불호 같습니다.
잔디를 골프장처럼 엄청 깔끔하게 관리하시는데 정원의 잔디 면적이 넓다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처럼 좀 대충대충 편하게 관리하는 스타일이고 잔디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면 관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정원에는 40평 정도의 잔디 바닥이 있는데요. 처음 2, 3년은 잡초 하나 없이 관리하다가 그 뒤로는 바빠져서 대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초도 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잔디 구역에는 나무나 초화류를 심지 않았고 디딤석도 깔지 않았고 오로지 잔디만 있어서 그런지 관리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예초기로 제초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잡초들은 괜찮은데 크로바 같은 경우는 너무 번지면 잔디에 비해서 색이 훨씬 진한 녹색이라서 여기저기 얼룩진 것처럼 보기가 안 좋아 보여서 그곳에만 선택성 제초제를 쳐서 없애고 있습니다. 정말 제초제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요. 크로바는 특성상 뿌리 줄기를 번식하면서 영역을 넓히고 잔디 뿌리와도 엉켜서 도저히 손으로는 제초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집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이라 가족들이 밟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정도로는 잔디가 크게 훼손될 정도는 아닌가 봐요. 폭우에도 폭염에도 눈이 와도 블랙아이스가 생길 때도 잔디바닥은 상당히 안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연녹색의 바닥 바탕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잔디는 절대 심지 말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든 바닥 소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잔디입니다. 다음은 야자 매트 바닥입니다. 3년 전에 텃밭 정원을 만들면서 텃밭의 길 부분에는 모조리 야자 매트를 깔았었는데요. 야자 매트가 보기에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시공하기가 제일 쉬워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해보니 야자 매트 올 사이로 생각보다 잡초가 너무 잘 자랐고 이것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오래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1.2m 폭에 10m 길이의 약간 두꺼운 야자 매트를 사용했는데요. 길이가 더 짧은 것들도 있었지만 이은 부분이 많으면 보기 싫을 것 같다는 생각에 10m짜리를 선택했었는데 이것이 저한테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보니 야자 매트 아래에 제초 매트를 깐다고 해도 잡초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드닝 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야자 매트를 잘 말린 다음에 흙을 털어서 돌돌 말아놨다가 다음에 깔 때는 뒤집어 깔아주거나 하면 더 깔끔하게 사용하면서 수명도 좀 더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m 길이의 폭 1m가 넘는 것들은 너무너무 무거워서 어른 둘이 들기에도 아주 힘들더라고요. 지난 장마 때 폭우가 와서 토사가 일부 구역 야자 매트 위로 쏟아졌는데요. 이걸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차라리 폭이 좁고 짧은 것이라면 그때그때 돌돌 말아놓거나 옮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수록 장마철이나 게릴라성 폭우가 잦아지는 기후로 변하고 있어서 야자 매트를 오래 사용할 목적으로 까는 것이라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자 매트가 생각 외로 오래 사용할 수 없는 점,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잡초가 잘 자란다는 점, 다른 소재에 비해서 가성비가 그리 좋지도 않다는 점 등의 단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자 매트는 안정성으로 따지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까칠까칠한 소재의 특성상 미끄럽지 않고 푹신푹신해서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나 비탈진 곳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입구에 길과 연접해 있는 주차 공간에는 시멘으로 바닥을 시공해 놓았는데요. 전원 생활과 가드닝을 하다 보면 시멘 바닥이 오히려 얼마나 고마운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시멘 바닥의 장점은 관리하기가 최고로 쉽다는 것인데요. 시멘 바닥으로 하기 전에는 석분을 아주 두껍게 깔았었는데 몇 년 지나자 회색의 석분 위로 엄청 강인한 잡초들이 올라오니 그냥 땅에서 잡초가 난 것보다 훨씬 보기가 싫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 차가 많이 다니면 땅이 패이는 등 이래저래 상당히 지저분해 보였어요.
시멘으로 깔고 나자 세상 깔끔해 보였고 잡초와의 전쟁으로부터 영원히 안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흙바닥입니다. 정원의 중심부에 있는 발길이 아주 자주 닿는 장미정원의 원형길은 아직도 흙바닥 상태인데요. 사실은 아직 벽돌로 마무리를 못한 상태인데 1년 정도 흙바닥으로 사용하다 보니 흙바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자주 밟는 곳이라서 땅이 다져져서 풀이 덜 생기기도 하고 물빠짐이 잘 되어서 해가 나면 잘 마르기도 하고 디딤돌을 해놓아서 비가 오면 그곳을 밟으면 되고요. 어정쩡하게 만든 다른 바닷길보다도 관리하기가 나쁘진 않긴 한데 아주 작은 구역이라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야생의 느낌이 강한 정원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넓은 면적이 모두 흙바닥이면 잡초가 많이 나거나 비가 많이 올 때나 너무 불편하고 자주자주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엄청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시공 금액으로 따져본다면 제가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판석, 벽돌, 잔디, 야자매트의 시공 가격은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판석이나 벽돌을 깔 때 시멘 기초를 한다면 혹은 전문가한테 맡긴다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고 야자매트가 초기 시공 비용이 적게 들지만 다른 소재에 비해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해야 하고요. 먼저 시공 환경을 잘 살펴보시고 시공 금액은 엇비슷하더라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나 여력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따져보시고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가드닝에는 완성이란 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정원 바닥재 또한 한번 완성하고 나서 다시 손볼 일이 없는 소재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재가 무엇이 되었든 가드너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가드너들은 또 힘들다 하면서도 바닥 소재 또한 정원의 일부로 다른 초목과 조화를 시키며 자신만의 작품으로 만드는데 열정을 쏟게 되는 것 같습니다.